자, 모음이 만들어지는 음양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모음 열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미된 점의 의미는 뭐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한자 기호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방향이 모음의 기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모음의 방향이 그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들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그 모음에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와서 우측 방향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와서 우측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점을 우측에 찍습니다. 우리말에 아라는 음가가 바로 요 방향을 말하는데 요 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장 발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점점 커갑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더 계속해서 자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 죽는 것을 표현한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어디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글 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아라는 음가.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가라고 했다. 집을 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가는 방향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가라는 음가는. 자, 이렇게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음가가 어입니다. 우리말에 어라는 음가. 자, 똑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가라는 음가에 살펴보았듯이 거라는 음가를 살펴보면 갈 거자가 있습니다. 가라는 음가는 성장 발전에서 그 하늘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것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음량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아가 성장 발전이라면 어는 멈춤이거나 회개거나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를 이렇게 거라고 하는데 이 거는 옛 글자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릇 위에 사람이 올라져 있습니다. 한자에서 이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 그릇 위에 올려진 사람, 죽은 사람, 제사를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갈 거라고 할 때 간다라는 개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서거라는 말이 이 글자의 개념에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성장과 발전해서 하늘로 가는 쪽이라면 여기는 그렇지 않고 멈춤이거나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와 어의 관계는 우리가 뭐 너무나 흔한 말, 아버지 어머니 관계에서 알 수 있겠죠. 아버지는 양적인 쓰임, 어머니는 여성이니까 음적인 쓰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측 방향으로 가면 성장과 발전, 좌측 방향으로 가면은 회귀와 멈춤. 그래서 우리 말에서 아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가나, 다라, 마바, 사, 자차, 카타, 파하 전부 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건어더러 이렇게 발음되는 것들은 전부 이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하늘로 가기는 가는데 좌의 방향으로 가느냐, 우의 방향으로 가느냐. 우의 방향은 성장 발전으로 가는 방향이고 좌는 회귀와 멈춥니다. 그래서 산다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살 것자를 쓰면 이것은 뭐냐면 그냥 멈추어서 쉰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가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뭔가 모종에 막 발전해가는 그런 작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산다는 걸 거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쉬는 집, 멈추는 집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와 어의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와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와가지고 땅에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결합입니다. 천지합일. 하늘은 무조건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 제1원인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땅에서 가서 만나거나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천지의 합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는 땅에서 위쪽에다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땅에 와가지고 아래 방향으로, 이것은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며드는 것조차도 언젠가는 다시 돌이켜서 하늘로 돌아가겠죠. 자,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다시 하늘로 가는데 여기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요 네 가지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말의 모음 아, 어, 오, 우. 그 다음에 두 개 더하여 으, 이. 이런 기호가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하늘로 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기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호들로부터, 우리 모음으로부터 이런 배경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 한자에서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려고는 대상들 자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움직이는 우주 안에서 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방향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방향성을 내포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누운 거에다가 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지정해 줌으로써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네 개의 방향까지를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음 열자입니다. 따라서 모음에서 점 하나를 없애버린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